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위내시경과 항문 수술을 하고 있는 송파항해과 원장 조선현입니다. 치질이라 함은 항문에 전체적으로 생긴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치질에는 치액이나 치루, 치열과 같은 대표적인 질환이 있고요. 항문 성병이나 또는 항문 결핵, 항문암과 같은 좀 특이하고 위험한 질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치질의 종류 중에 치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일반적으로는 치질과 치액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치질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치액은 보통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쪽에서 보면 항문 안에는 치상선이라는 직장 점막과 피부를 나누는 경계선이 존재하는데요. 이 경계선인 치상선 안쪽에서 생기는 치액을 내치액, 치상선 바깥쪽에서 생기는 치액을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치액 조직은 정상 조직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내치액 조직은 변이 밀려 나올 때 바깥에 있는 내괄약근과 외괄약근, 다른 조직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쿠션 역할을 하고요. 외치액 조직은 변을 다 봤을 때 항문이 오므러져서 항문 주름이 정상적으로 지어지면서 외부와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치액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항문 벽에 잘 부착되어 있는 치액 조직이 우리가 과도하게 배변 시 힘을 준다거나 할 때 이 부착되어 있는 조직이 느슨해지거나 탈락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내치액이라고 하고요. 외치액과 같은 경우는 이 바깥에 있는 치액 조직이 부풀거나 늘어나면서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이 자체가 늘어나서 큰 주름으로 남아 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외치액이라고 하고 이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내치액의 증상은 내치액 조직이 바깥으로 탈출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안에 혈관 덩어리가 빠져서 출혈 같은 것들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요. 안에 있는 치액 덩어리가 변 볼 때 바깥으로 같이 빠져나와서 배변 후에 손으로 만져지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치액과 같은 경우의 증상은 바깥에 피부 조직이 늘어나 있어서 배변 후 뒤처리가 불편하다든지 치액 혈관 조직이 커져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치액의 자가진단법은 갑자기 선홍색 출혈이 된다 또는 뭐가 안 만져지는 게 만져진다, 항문에 통증이 있다 라고 하면은 치액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찾아보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치액은 절대로 있다고 해서 뭐든지 수술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생아 때부터 생겼던 정상 조직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액 조직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조직이고요. 이것이 내가 불편할 정도로, 환자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바깥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혈관이 부풀어서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할 때만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치액 조직 자체가 불편하진 않죠. 보통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1기와 같은 경우는 눈에 빠지는 증상이 잘 보이지 않고 출혈만 되는 경우, 2기와 같은 경우는 치액 조직이 빠져나가는데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 3기부터는 이제 내가 손을 써야 들어가는 정도이고 4기가 되면은 손을 써도 잘 안 들어가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기 이상이면 환자분이 생활상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로 수술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4기가 돼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나는 이렇게 좌욕하면서 따뜻한 물로 하면은 전혀 불편함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수술할 필요는 없죠. 외치액 같은 경우에도 있다고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같은 부위에 재발을 많이 한다든지 늘어나 있는 조직 때문에 내가 휴지를 너무 많이 쓰고 그것에 의해서
항문 주위에 상처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불편함이 있을 때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도 꼭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약물 치료로 가능한 범위도 있으니 이것은 가까운 항문외과 방문하셔서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질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통증이 심한 건 아니고요. 수술의 범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크게 자르고 크게 꼬매면 당연히 아플 거고요. 작게 자르고 작게 꼬매면 덜 아플 겁니다. 요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진짜 애 낳는 것보다 더 심한 통증이다, 나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수술을 절대 안 했다, 이러한 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체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변실금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액 수술은 항문 괄약근과 밀접하게 연관은 되어 있지만 괄약근에 부착되어 있는 조직을 정확하게 박리하고 치액 조직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괄약근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수술을 받으신다면은 치액 수술 가지고 변실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액 수술이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이 되면 하반신 마취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1박 2일의 입원 과정을 거칩니다. 수술에는 한 30분,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병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에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 2주간은 좀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가 되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데는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은 수술의 경우에는 당일 퇴원이 가능합니다. 작게 떼어내고 작게 수술하는 만큼 통증도 큰 수술에 비해서 경감되기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한 기간이나 상처가 아무는 기간은 조금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항문에서 치액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치액 조직이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있고 용쓰고 하는 과도한 힘 때문에 탈출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거의 정상적인 항문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은 화장실에 가더라도 길게 앉아있지 않고 5분 안쪽으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변비가 있으시다면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는 치액도 물론 있지만 항문 농양이나 치열과 같은 질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옆에 친구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항문 농양의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농양이 점점 커져서 항문 주위에 있는 괄약근이나 다른 구조물들까지 손상을 볼 수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슨 질환이다를 주위 친구가 아닌 옆에 항문외과의 전문의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